자, 등기법 중에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한 주제 보실 때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주제가 될 테고요. 요 내용이 신청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 얘기하고요.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 크게 이제 두 개로 대별을 해 보시게 될 텐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신청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 그 중에서도 자,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다 정해져 있어요. 이 파트는. 그래서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해서 몇 페이지? 25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파트고요. 등기법에서 이렇게 많이 도배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 자, 토지 건물 같이 묶어서 봐야 돼서 여러분 자료 보시게 되면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 사람, 그다음에 상속인, 그다음에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 되게 됩니다. 해서 최초 소유자 등 이렇게 갈 테고요. 두 번째 증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수용과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예, 이게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공통적인 요소가 두 가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지금 이제 증명하는 자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미등기 토지에서는 자, 증명하는 자 두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까지 이렇게 하는데 미등기 건물과 관련해서 쟁점을 삼게 되면은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다음에 증명하는 자 중에서 확정 판결 수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따로 이 시군구청장이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 이때도 어떻다? 바로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교재 요약집 보시는 분은 251페이지를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출제 쟁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안 되는 거 특정 승계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서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민법이 설명을 하죠.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수많은 권리의무가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포괄 승계. 그래서 상속도 포괄 승계 한 유형이고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도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 승계는 매매 증여 등에 의해서 자,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리켜서 특정 승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자, 지금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등기가 되기 전 상태이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미등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만약에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뭐라 부른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 모두 생략 등기는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보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모두 생략 등기는 다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만 논의를 할 때는 바로 특정 승계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토지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또 있죠. 바로 자, 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자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해서 자,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주체가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될 테고 자, 건물에 대해서 관리 주체는 누가 된다? 시군구청장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람 특정 승계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 토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은 어떻다? 시군구청장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 관련해서 안 되는 거 보게 되면은 자,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을 확인받았다.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동일한 논리구조로 특정 승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뭘 할 수 없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문제짜리입니다. 거의 한 문제짜리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 매번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이니까 뭐가 필요해?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그럼 또 이제 기본 틀을 봐야 되지.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가서 봐야 돼? 해서 보니까 24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니까 신청 정보 진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할 때 세계 중심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요것만은 정말 줄줄줄 깨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다 이런 것을 공시한 것이 바로 등기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신청 정보의 세 개 축은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이게 중심이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이게 이제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걸 뭐라고 한다? 첨부 정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표시에 관한 첨부 정보는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혹은 건축물 대장이 될 테고, 신청인의 표시에 관련된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해서 문장 자체를 볼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등기 원인 증서, 매매가 있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었다라는 식의 내용,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텐데, 자, 우리가 등기 원인 증서는 대부분이 계약서가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판결문도 등기 원인 증서가 될 수 있죠. 앞에서 공부하실 때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원래 공동신청,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신청해야 되는데 단독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었죠. 이행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런 개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 증서와 관련한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특징이 있었죠. 단독 신청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도 다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로 봤던 바가 있습니다. 뭔 얘기하려고 얘기했냐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 또는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이 토지가 내 거냐? 왜 이 건물이 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서류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내 거니까 내 건가요? 내가 건물 지어 올렸으니까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나름 어렵게 나왔던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 원인 또는 연 원리일 등을 다 기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건 좀 간단한 주제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무조건 뭘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요? 바로 자, 등기 신청 적격. 지금 한 7년 동안 6문제가 등기 신청 적격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기를 실행할 때는 세 가지 양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신청에 따른 등기라는 개념, 그리고 또 하나가 자, 촉탁에 따른 등기라는 개념,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촉탁 말고 또 뭐가 있더라? 바로 직권에 따른 등기라고 하는 것. 총 세 가지 뼈대. 등기법에서 등기 실행이라는 거 문제를 풀어갈 때 세 가지 뼈대가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하나도 안 중요해. 얘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답을 구성하지 않는 지문이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촉탁한 등기,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촉탁하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한다. 그 외에 처분 제한 등기는 아니지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있다.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공부하실 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얘기합니다. 자, 대양력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대양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나오게 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확정일자가 이제 받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자, 우선 변제권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양력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은 이때는 무슨 문제? 대양력 우선 변제권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어떤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주민등록 이전하면 대항력 우선 배당은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경매가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은 배당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이때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인이 법원에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주택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런 감유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실행을 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려면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야 되니까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때 지금 촉탁했을 때 직권으로 뭘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 자세히 내용 보실 거 없어요. 대신 이제 나중에 말소 촉탁이 있게 되면요,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어찌됐든 이건 다 사이드 지문입니다. 무조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로서 뭐를 바로 등기 원인 증서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걸 갖고 쟁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얘기인데요. 이게 1년에 한 문제 거의 100%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청 적격만 주구장창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문제가 시험 지문에 뜨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뭘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한다. 이렇게 아예 선입관을 가지고 가시는 게 중간에 이상 야릇한 지문들에 현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지문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뭘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를 찾아보셔야 돼. 지금 내용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지문 쭉 보다 보면 다 이해되시는 건 전혀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고요. 그냥 답을 외워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최대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게 맥시멈이야. 그래서 1번 보니까 신청할 수 있다. 자,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죠. 건물은 누가 시군구청장이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 있고 증명해 줄 수 있지만은 토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확인해 줄 수도 없고 증명을 해 줄 수도 없다. 토지는 국가가 관리한다. 2번 질문이요.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에 나중에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한다. 안중에 굳이 말소할 세력이 없는 거죠. 한번 만들었으면 된 거지 굳이 말소할 세력은 없다. 3번 토지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토지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답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증서 등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얘기로 얘기가 기결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끄트머리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끄트머리 등기 원인 등을 제공한다. 필요 없죠?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이라든가 또는 원인 일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아까 판결, 수용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공통적인 요소죠. 출제 포인트를 지금 잡아내셔야 돼. 바로 무조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된다. 이게 포인트를 안 잡아내면 다 읽어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욕심, 등기 원인 증서 등은 제출하지 않는다. 원인도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끄트머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니까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확인을 해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인을 해주는 건 별개의 문제로 건물은 지자체장, 시군구청장이 관리한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리게 구성한 거야. 2번 지문이요. 자, 일부 지문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각하되어야 된다 해서 절대
절대적 가까사유. 이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25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절대적 가까사유라고 해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것들 첫 번째 항목이죠. 촉탁할 등기를 개인이 신청을 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다. 라든가 또는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다.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은 가처분 신청하고 경매 신청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지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요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관련한 것이 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지분에 관한 상속 등기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터지냐면 지분이라고 하는 거 이제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될 텐데 소유권 보존기 신청하러 온 사람이 혼자 떨거니 와서 이 건물의 지분권 나한테 90%가 있다라고 토지의 지분권 90%가 있다. 그건 등기관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등기는 어떻다? 절대적 가까사유 이렇게 가는 거고요. 똑같은 맥락으로 지분에 관한 상속 등기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은 협의 상속이 있고 법정 상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 상속은 배우자는 1.5를 받고 직계 비속은 1의 비중으로 받는다.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2명이고 엄마가 살아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상속 재산 중에서 엄마가 1.5를 받고요. 그 다음에 아들, 딸이 1을 받는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텐데 갑자기 엄마가 와서 내가 민법 보니까 1.5 그래서 나는 이 부분 나한테 상속 등기를 해달라. 모르는 거야. 왜? 협의 상속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구소의 등기관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등기 신청은 다 각하 처분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에 관한 상속 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항상 비교해서 기억할 게 가등기와 본등기 얘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죠. 여러분 자료 243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가등기 한 다음에 본등기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냥 단순하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야. 갑이 을과 병 두 사람에게 을과 병이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공유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50% 지분으로 등기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50%의 지분으로 등기를 하려고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면은 을은 갑을 상대로 나중에 본등기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요. 각각 다른 문제니까 병은 누구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본등기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한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은 지분 가등기 권리자가 지분권을 가등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다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분하면 왠지 틀린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이게 착각을 유도하는 패턴이 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끄트머리 가십시오. 3번 끄트머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토지가 토지로 한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증명하는 자, 뭐에 따라서 증명하는 자, 판결에서 증명하는 사람 뭐라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토지 등 건물이든 수용 또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뭐라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4번은 모르겠고요. 5번 이게 이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촉탁이기 때문에 등기관 직권으로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된다 해서 요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요 지금 이제 1번을 틀리게 뽑아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검토하실 주제. 소유권 보존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지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된다. 왜?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사람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지만은 특정 승계인 매수인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2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거 나와 있지? 신청할 수 있다. 증명하는 자 수용 판결에서 오른편 이렇게 가는 거고요. 3번 지문요. 점점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처분 제한에 등기 촉탁했을 때 등기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오른편인데 답이 되는 주제가 아니다. 자, 4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5번 가볼까요? 토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는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됐으면은 이때는 뭐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 반드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결국 이제 5번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는데요. 핵심 요지는 뭐라고요?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거의 매년 나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서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등을 기록한 데서 틀렸죠? 해서 원인 증서 없었고요. 원인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이 부동산을 샀는지 내 소유하는지 취득하는지 소유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매매로 취득한다, 증여로 취득한다, 상속으로 취득한다, 수용으로 취득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그냥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라는 얘기는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할 것 1번 틀렸고요. 2번 좋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체가 뭐야? 토지 그리고 장난치고 있지? 군수의 확인. 아까 지문 중에서 구청장의 확인에서 한번 틀리게 뽑아냈던 바가 있었고요. 이번엔 군수의 확인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또 하나 뽑아내게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그래서 건물은 시군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소유권 보존기 증명받은 사람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지만 토지는 시군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또는 특별 자치시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기 신청하는 경우 요거 허용되지 않는다. 자, 3번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서 체납 처분에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기 한다. 일단 겁나 어려웠던 질문 좀 이따 보시겠고요. 자, 끝에 어디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떤 사람 증명하는 사람 어떻다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토지야. 토지는 판결과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뭐라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문제 눈치를 쫙 채야 돼. 무조건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어려웠던 문제가 상속인 등에 있어서는 자기 명의로 그냥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지 피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5번 질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필 정보 없지. 등기 필 정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처음에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권리자에게 부여하는 게 뭐가 된다? 등기 필 정보.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지 등기 필 정보가 나오는 거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번이 사실 어려웠어. 촉탁하면 직권 나오는데 이때 촉탁은 법원의 촉탁이지 과세관청의 촉탁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가시는 거야. 아까 법원이 촉탁하는 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 여기 촉탁이죠. 법원이 촉탁했을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거지. 자, 과세관청에서 세금 안 냈다고 해서 압류할 때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눈치를 빤하게 채야 돼. 모든 문제 맥락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뭘 가지고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다시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속인 포괄 승계인 증명하는 자 수용과 판결이 있었고요. 건물에 있어서만 시군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안 되는 거 특정 승계인은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제 문제가 다 똑같잖아요. 거의 다 똑같이 구성을 해요. 매번 뭐 이걸 뭐 촉탁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현혹 절대 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소유권 보존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거. 토지 건물 갖고 계속해서 업어치고 매치고. 아까 구청장의 확인 이렇게 한번 했다가 똑같이 하기 싫으니까 군수의 확인 있다고 가죠. 그럼 앞으로 뭐 나오겠어? 특별자치시장의 확인 이런 식으로 또 장난을 치게 됩니다. 빤해. 시장은 잘 안 내. 시장은 잘 내기가 애매해. 왜냐면 시장은 또 출제 오류라고 지랄하거든. 이 시장이 그냥 시장인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인지 특정이 안 돼서 난 몰랐네. 이렇게 시험 끝나고 개시비를 거니까 시장은 빼버리고 구청장, 군수, 특별자치시장 이건 출제 오류 시비가 안 나오거든. 시험 끝나고 나면 별 모질이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시비를 걸거든요. 아니면 나 상관없으니까. 난 좀 땄으니까 아무 상관없으니까. 야, 이걸 갖고 이 신청을 하는데 와, 이런 걸 어떻게 찾아냈을까? 그래서 안 받아줘요. 그래, 결국. 그런 거 해봤자 안 받아줘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한 문제, 두 문제 걸려고 개쓰레기처럼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합격을 하시면 되고, 합격을 하시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내용을 알려고 하시면 안 되겠다. 딱 포인트. 소유권 보존기는 닥치고 뭐만 갖고 내고 있다. 신청 적격을 갖고만 계속해서 구성을 한다. 틀리든 맞든 답은 무조건 소유권 보존기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이것만 갖고 끊임없이 구성을 한다. 그러면 제발 올해는 혹시 코로나가 터져서 다른 걸 낼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무난하게 가지. 무난하게 그냥 쉬운 거 맞추고 어려우면 찍어서 또 맞추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근데 다 그 실력으로 돌파하려고 하면 진짜 죽습니다. 지금도 얼굴들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몇 달, 한 달 반 뒤 죽음의 레이스에서, 죽음의 레이스. 그때마다 정신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해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터지니까 정신줄 놓친 분들은 별소리를 다 합니다. 해서, 음모가 있고 해서, 하여튼 감기는 낫겠지. 그래서 다시 소유권 보존기는 그저 뭐라고요? 그저 뭐라고요? 신청 적격이 포인트가 된다. 그 다음에 이슈 하나 더 가볼까요? 자, 30회 때 나름 어렵게 나왔다. 소유권 보존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1번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등기 원인 등은 기록한다 해서 틀렸죠? 신청할 때 등기 원인 등은 다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나름대로 겁나 어렵게 낸 거야. 그동안 안 냈던 걸 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야. 해서 1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자,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냐, 증여냐, 이런 얘기 상속이냐, 수용이냐, 여러 가지가 이슈가 되지만은,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라는 개념이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토지에 관한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자, 하나만 또 체크하십시다. 중복 등기는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중복 등기는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8페이지 가서 직권 말소, 절대적 각하 사유 중에서 5번 등기 불가능해서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중복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데 관련 문제로서 밑에 보니까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 나와 있죠? 요거 6년 내지 7년에 한 문제 구성합니다. 읽지 마요. 밑줄 그어져 있잖아. 후등기 폐쇄. 자, 중복 등기, 건물. 자, 중복 등기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자, 건물을 찾아야 돼. 중복 등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야 돼? 건물을 찾아야 돼. 건물이 지문에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보통. 그리고 포인트는 뭐다? 후등기 폐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복 등기 뜨면 건물 찾고, 건물 찾으면 어떻다? 후등기 폐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토지에 관한 중복 등기에 대해서는요,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 자세히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설명을 억수로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고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에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례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들이 얘기를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호등기 폐쇄라고 하는 거.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호등기 폐쇄. 다시 갑시다. 중복 등기 문제가 6년, 7년에 한 문제 구성한다고요. 그럼 무조건 중복 등기가 뜨게 되면 읽는 게 아니라고 건물을 찾아야 돼. 그래서 건물 나오게 되면 어떻다? 호등기
폐쇄. 이게 7분의 1의 확률이고 7년에 한 번 나온다고. 근데 문제 더럽게 길게 나와요. 왜냐면 토지에 관한 종목등기의 정리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 규칙에 있는 내용을 쫙 깔아버려요.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문 길이 문장 호흡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읽어봤자 아무 쓸데도 없는 얘기고 가장 어려운 게 뭐야?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의 문제.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걸 갖고 됩니다. 기승전결 결론을 가지고 됩니다. 답을 그걸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그래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 어떻다? 후등기 폐쇄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증명하는 자 확인. 근데 자, 건물인가요? 건물이면 어떻다? 시군구청장에 확인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건물의 표시 알리는 첨부 정보 제공해야 된다. 뭐 하나만한 얘기지. 이게 건축물 대장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 앞에서 자, 우리가 신청 정보에 뭐 들어가서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그다음에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등을 어떻다?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권,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한다 해서 오른편에서 촉탁 안중에 무조건 시험 지문에 촉탁이 툭툭 튀어나와 쫄지마 무조건 뭘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요 얘기를 가지고 끊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는 7년 동안 한 번인가 빼고 무조건 나와. 아니 사실은 더 나와. 나중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다라는 명제로 문제 구성을 해요. 등기법에서요 이렇게 100% 출제하는 문제는 제 기억이 맞으면 거의 유일합니다. 거의 유일한. 물론 좀 이따 공부하게 될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거의 한 80% 이상 출제가 돼요. 그래서 등기법 어렵습니다. 12문제 중에서 공부 좀 하신 분들 나중에 한 6개만 맞추면 좋겠다. 이게 소망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개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 기왕 서비스로 한 9개를 맞추겠다. 이런 작태는 안 돼. 아니, 내려놔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된다고. 좀 이따 이제 공동소유 등기도 무조건 한 문제 구성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은 딱딱딱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이걸 내가 다 해야지. 웃기고 있네. 못해. 해봤자 어차피 잊어버려요. 그저 모든 얘기가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 적격. 다시 갑시다. 최초 소유,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증명하는 자 해서 수용과 판결 이게 기본이고 건물은 따로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갈 테고요. 그래서 특정 승계는 공통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확인하는 경우는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건물에 관한 소유권 증명은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 그리고 마지막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등 관련해서 등기 원인 등은 어떻다? 기록하지도 않고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잠시 그러다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